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서 자기 모순적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민창 기자입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18번째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교류도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적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금까지 부르던 순서가 아닌 러시아부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책임져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과 군사 협력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2주 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면전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했는데 결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개발과 기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민주당은 부결이 적절하지만 당론으론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검찰을 비판하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의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가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 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 주시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러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하는가가 관건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썼습니다. 부결해달라고 명백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는 말은 사실상 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도 진행하는데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지만 해임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부산에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계속 비가 내리면서 수색에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방당국은 하천이 연결되는 수영강까지 범위를 넓혀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하천 곳곳을 수색합니다. 경찰관들도 줄지어 하천변을 훑으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여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때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소방과 경찰, 해경구조대 180여 명이 투입돼 12시간 넘게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천 옆으로 산책로가 나 있는데요. 비가 온 이후에는 산책로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밤사이 계속 비가 쏟아지면서 수색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종 당시에는 또 물살도 빨랐어가지고 그 하류 쪽으로 해갖고 이제 뭐 안전망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진 적이 없네요. 사고가 난 부산 온천천 수위는 여성이 급류에 휩쓸리기 30분 전만 해도 50cm로 평상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우주의보 속에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지자 수위는 순식간에 2m까지 높아졌습니다. 산책로는 오후 5시 반부터 출입이 통제됐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여성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물 차올랐을 때 여자분께서 벽 잡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구급차랑 경찰차가 왔는데 갑자기 물이 너무 빨리 차니까 버티다가 떠내려간 거예요.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최초 실종 장소로부터 온천천이 연결되는 수영강 입구까지 5.3km 구간으로 범위를 넓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에는 호우 경보가 발령되며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침수 등 32건의 비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고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준이 9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미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사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지 여부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작년 초부터 긴축 정책을 대폭 강화해왔지만 아직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물가 오름세가 작년 중반 이후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We want to see convincing evidence, really, that we have reached the appropriate level, and we need to see more progress before we'll be willing to reach that conclusion. 연준이 제시한 올해 말 최종금리 중간값 예상치는 5.6%로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상이 가능합니다. 내년 말 금리 중간값 예상치는 5.1%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두 차례에 그치며 높은 수준의 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준은 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해선 이전 전망치의 2배가 넘는 2.1%로 대폭 상향 조정해 경기 침체 우려를 덜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고금리 환경이 더 오래 이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며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고 이영승 선생님은 학생이 다치자 공제회 보상금 외에 개인 돈까지 지급했습니다. 이 학생 학부모는 선생님 월급 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 발생한 이른바 페트병 사고. 수업 도중 커터칼에 베인 학생 손등엔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을 했고 선생님은 군입대를 했습니다.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군복무 중에도 계속 합의를 종용받자 선생님은 몇 차례나 휴가를 나왔습니다.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는 3번, 6월에도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이후 선생님의 통장에서 이상한 송금 기록이 발견됩니다. 2019년 4월 17일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 입금된 당일 50만 원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월급 날마다 반복된 계좌 이체는 8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총 400만 원, 돈을 받은 사람은 페트병 사고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신비 같은 사람이에요. 문화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학부모님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진료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해당 학생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흉터 길이는 8cm. 손등의 경우 흉터 1cm를 없애는데 통상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교 안전공제 외 보상금 141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선생님에게 400만 원을 받은 지 한 달 뒤, 학부모는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숨진 2021년까지도 보상 요구는 계속된 걸로 추정됩니다. 낙과실이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학생이 손을 다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영승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정보 유포, 특히 학생에 대한 비난은 즉시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들도 제자가 또 다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째자를 그렇게 그 사적인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두 초임 교사의 죽음. 경기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9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